2019년 5월 23일 해발 27,000피트 에베레스트산. 한 등반가가 내려가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속 40마일의 바람, 이 마스크를 스치며 울부짖고 고글엔 숨 쉴 때마다 김이 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콘크리트를 걷는 듯합니다. 3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정상에서 승리의 미소로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힘든 부분은 끝났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정상에 올랐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의 몸은 바로 아래에서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걸까요? 허셰르파는 공황과 체념이 섞인 얼굴로 그녀가 모르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는 18시간 전 이 정확히 같은 지점을 올라가고 있을 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돌아가자고 애원했죠. 그는 이미 그녀의 산소가 부족한 뇌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몇 시간 전 죽었지만 아직 모릅니다. 그녀가 어머니에게 했던 약속부터 한 나라의 마음을 아프게 할 메시지까지. 이것이 칼파나 다슈의 이야기입니다. 익스트림 엣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칼파나 다슈에게 30살 때 언젠가 에베레스트 정상에 설 거라고 말했다면 그녀는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그녀의 배경 어디에도 엘리트 산악인의 모습은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1966년 7월 7일 인도 동부 오디샤 덴카날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이곳은 주도에서 약 5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덴카날은 사원, 숲, 대리석 거래로 유명하지만 세계적 등반가를 배출하진 않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부유하지도 않았고 인맥도 없었지만 자연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주말마다 그는 어린 칼파나와 지역 언덕을 하이킹했습니다. 그 중에는 순례자들이 찾는 사원이 있는 카필라스 봉구리도 있었지만 등산가들이 찾는 산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장비 없이 신발만 신고 아버지와 딸이 숲속을 걸어 산을 올랐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가족의 정서적 중심이자 전통적이고 헌신적이었으며 딸의 안정과 안전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칼파나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모범생이었고 나중에 1991년에 법학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대 중반의 칼파나는 변호사로 일하며 시타칸타 대쉬 박사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중산층으로 평범하게 살았고 칼파나는 법정에 출석해 사건을 처리하며 어머니가 원했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1996년 30살의 칼파나를 만났다면 그녀가 10년 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를 거라 상상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나이에 칼파나는 등산을 좋아하는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의 트레킹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안정적인 삶이 너무 작게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생긴 불안감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머릿속 이게 전부야 라는 목소리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든 가네요. 2001년 35세의 칼파나, 다시는 다르질링에 있는 히말라야 등산학교에 입학해 기본 등산 과정을 수강했습니다. 그 나이에 엘리트 운동을 시작하는 건 드물며 특히 고산 등반 같은 혹독한 스포츠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폐활량, 근육 회복력, 극한 환경 적응력이 감소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이놀트 메스너는 최고의 등반가로 널리 인정받으며 20세의 첫 주요 본구리를 등정했습니다. 에드 위스터스는 16세에 등반을 시작한 전설입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최초의 여성 준코 타베이는 22세에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35세면 많은 등반가들이 26,000피트 넘는 본구리를 여러 번 올랐고 일부는 은퇴를 고민합니다. 지구력 운동에서 체력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최고조에 달하고 이후 회복이 느려지고 부상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칼파나는 앞으로 18년 동안 나이는 숫자일 뿐이며 더 견디고 인내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혼돈의 열차에서 잠깐의 우회로를 탑니다. 매주 파트런에서 저는 더 깊은 이야기, 독점 영상,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 또는 유튜브에는 올리지 않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고 싶다면 파트런 익스트림 커뮤니티에 가입해주세요. 2001년 그녀는 다르질링 HMI에서 기본 등산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 과정은 28일간 로프 작업, 아이스 클라이밍, 크레바스 구조, 고지대 적응 훈련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녀는 35세 동급생들이 10대 때 익힌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2002년 그녀는 고급 등산 과정을 위해 다시 돌아와 28일간 험한 산악과 얼음벽을 등반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로 일하며 가정을 돌보는 한편 몇 년간 천천히 체계적으로 자격증을 따며 기술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칼파나가 엘리트 등반가들처럼 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특수 장비와 휴식이 필요하고 중요한 기술 습득을 위해 매년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인도에서 군인이나 부자가 아니면 이런 훈련은 어렵습니다. 칼파나는 시간과 돈이 없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훈련했습니다. 덴카날에 있는 그녀의 집 근처에는 카필라스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은 그녀가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올랐던 바로 그 본굴이었습니다. 산 기슭에 힌두교 사원이 있었고 순례자들은 산허리에 1350이 개돌계단을 올라 예배했습니다. 칼파나는 매일 훈련하러 그 계단을 올랐습니다. 수년 동안 칼파나는 30kg짜리 배낭을 어깨에 메고 1352개의 계단을 5번 오르고 5번 내려왔습니다. 한 번 훈련에 13,000개 넘는 계단을 오릅니다. 대부분은 그 고통을 상상 못하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35살에 돈이나 지원 없이 시작하면 산에 갈 수 없으니 직접 자신의 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2003년 37, 세이 칼파나가 우타라칸드의 사타판트 산과 바가라티 산 등정 원정대에 합류했습니다. 이 산들은 해발 22,000피트의 험준한 본굴이었습니다. 이 산들을 오르려면 등반 기술과 고지대 지구력, 저산소 환경에서의 버팀이 필요했습니다. 칼파나는 두 본구리에 모두 올랐습니다. 칼판에게 그것은 자신이 진짜 산을 오를 수 있다는 최고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에베레스트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2004년 38세 칼파나는 에베레스트 첫 도전을 위해 네팔에 갔습니다. 칼파나는 개인 저축, 소규모 기업 후원, 대출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자금을 모았습니다. 원정 비용은 덴카날의 대부분 사람들이 5년 동안 버는 돈보다 많았습니다. 칼파나는 매 시즌 등반가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쿰부 아이스폴의 미로를 통과했습니다. 칼파나는 웨스턴 쿼름을 통과했고 라시벽을 올랐습니다. 칼파나는 약 23,950피트의 캠프3에 도달했으며 데스존까지 2,300피트 남았습니다. 날씨가 급변해 강풍과 화이트아웃, 폭풍이 몰아쳐 정상 등반이 불가능했고 그녀의 팀은 하산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공식적으로 실패로 기록되었지만 그래도 23,950피트까지 올랐습니다. 칼파나 씨는 35세 등산을 시작해 38세에 이룬 성과가 대부분에게 놀랍지만 그녀는 이를 연습으로 여겼습니다. 다음엔 더 멀리 갈 거라 믿었고 2006년 40세의 재도전에 더 높은 곳까지 올랐습니다. 칼파나 씨는 캠프 4 약 26,000피트에 도달했습니다. 칼파나 씨는 등반을 시작해 26,400피트까지 올랐고 정상까지 2,600피트 남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악천후가 닥쳤고 산소 공급도 부족해졌습니다. 그녀는 하산해야만 했습니다. 상상할 수 있나요? 2번의 도전, 2번의 실패였습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을 겁니다. 나는 26,400피트까지 올라갔어. 인류 99%가 평생 모도를 높이지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칼파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늘 더 가까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2008년 42세에 그녀는 세 번째 도전을 준비하며 진짜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능력이나 결의가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평범한 배경에서 비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문제는 돈입니다. 원정에는 수십만 루피가 들었고 이는 덴카날 대부분 사람들이 5년간 버는 돈보다 많았습니다. 허가 비용만 해도 미화일만 $1,000였습니다. 거기에 장비, 가이드, 셰르파, 산소통, 음식, 교통, 숙박비까지 추가로 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디샤 주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스포츠부 보조금도 신청했지만 역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인도 스포츠청 크리켓 부서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파나는 직접 기업들을 찾아갔고 한 번에 하나씩 기업 후원을 모아가며 정부가 믿어주지 않을 때마다 각 기업에 자신을 믿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칼파나의 고백에 따르면 그녀의 재정 상태는 매우 약하고 불안정했습니다. 그녀는 산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저당 잡히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세 번째로 실패한다면 그녀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후원자도 지원도 없이 빚만 남게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녀를 움직이게 한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야망만이 아니었습니다. 칼파나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디아 여성들도 모험의 도전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주와 그녀의 성별을 대표하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마을 출신의 중산층 여성이 이전에는 오직 엘리트만이 설 수 있었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2008년 5월 21일 오전 11시 30분경 갈파나 다시는 네팔 시간에 남동릉 루트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 해발 29,000피트에서 인도 국기를 꽂았습니다. 그녀는 35세 등산을 시작해 7년 만에 오디샤 출신 최초로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3번 도전에 2번 실패하고 1번 성공했으며 그녀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 정상 등정은 칼파나 다시가 에베레스트를 오를 수 있다는 것만 증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을 무시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고 한계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2010년 6월 44 새 칼파나 다시는 북미 최고봉 알래스카 데날리산에 도전했습니다. 데날리산은 혹독한 날씨, 기술적 등반, 약 50% 성공률로 유명합니다. 갈파나 다시는 2014년 10월 킬리만자로 정상에 올랐으며 2015년은 도약의 해였습니다. 2015년 1월에는 남아메리카 최고봉인 아콩카과 정상에 올랐고 7월에는 러시아의 엘브루스산을 등정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갈파나 다시는 세계 최고봉 몇 곳을 체계적으로 등정했습니다. 그녀는 이 업적을 달성한 소수 인도 여성 중 한 명이 되었고 이는 인도 산악등반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업적 중 하나입니다. 칼파나 다시에게 이것은 개인적 성취가 아니라 그녀가 오른 정상과 사진마다 하나의 선언과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인도 작은 마을 여성도 해낼 수 있습니다. 오디아 문화 역시 인정받아야 합니다. 늦게 시작해도 끝낼 수 있습니다. 2017년 칼파나 다시는 그녀의 업적을 정의하는 중요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녀는 2008년 에베레스트 원정 당시 사용한 등산 장비를 오디샤 주립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그녀의 등산복, 산소 마스크, 등산화, 아이스 엑스 등 그녀를 세계 정상까지 이끌었던 모든 것들을 기증했습니다. 그녀는 소녀들과 여성들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동기를 주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2019년 그녀는 세계의 험난한 3번 구리를 이미 등정했습니다. 52세가 된 칼파나는 그해 에베레스트 재등반을 선언했습니다. 왜 다시 도전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칼파나는 이미 2008년에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었지만 칼파나는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정대는 새 여성 원정대로 불렸으며 인도, 네팔, 중국 여성들이 한 팀으로 에베레스트에 함께 도전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칼파나는 인도를 대표했고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오른 여성 칸치 마야타망과 유엔 여성 친선대사는 네팔을 대표했습니다. 리아무마가 중국 팀을 완성했습니다. 이 원정대는 전설적인 펜바 도르제 셰르파가 조직했습니다. 그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18번 오른 기네스 세계 기록 보유자입니다. 네팔 관광청은 이 원정대를 획기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원정대는 비진 네팔 2020 홍보와 여성보험, 스포츠 능력 메시지 전달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것은 여성 역량 강화와 협력, 장벽 허물기에 대한 선언이었지만 그 이면엔 더 깊고 개인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2019년 5월 12일 어머니의 날, 칼파나 씨는 해발 17,500피트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서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그 사진에는 그녀를 작은 마을에서 키워주고 정부가 지원하지 않을 때도 끝까지 응원해주며 18년 동안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좇는 딸을 지켜봐준 어머니, 신라 발라다시 씨가 담겨 있었습니다. 칼파나 씨는 어머니 사진 옆에 오디아어로 부 아시시, 에베레스트 어머니, 제가 에베레스트에서 오고 있어요 라고 남겼습니다. 그것은 딸이 어머니에게 한 약속이었고 모두의 마음에 남는 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칼파나 대신은 실제로 에베레스트에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켰지만 원하던 방식으로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019년 5월 20일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칼파나는 숙련된 가이드, 셰르파들과 산을 바라봅니다. 셰르파들은 긴장한 모습입니다. 2019년 봄산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됐습니다. 에베레스트 등반자들은 모두 이를 느꼈고 5월 초에는 사이클론 파니가 처음으로 강타했습니다. 폭풍은 캠프 2에서 약 100개의 텐트를 파괴하고 장비를 60cm 눈 속에 파묻었으며 시즌 전체의 고소 적응 일정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캠프를 순환하며 이동해야 했던 팀들은 기상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며 베이스 캠프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네팔은 해당 시즌에 381개의 기록적인 등반 허가증을 발급했으며 셰르파와 지원 인원까지 합치면 더 많아집니다. 짧은 좋은 날씨 동안 에베레스트 정상 등반 시도자는 750-900명으로 역사상 최다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날씨 창이었습니다.
에베레스트는 5월에 71일 정도 맑은 정상 등반일이 있습니다. 각 팀들은 등반 시기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팀은 일찍 가고 어떤 팀은 늦게 갑니다. 그래서 등반 인원이 분산됩니다. 2019년에는 사이클론 펜이 이후 등반가들에게 주어진 날씨창이 3, 5일 뿐이었습니다. 즉 몇 주간 베이스 캠프에서 대기하던 모든 원정대가 동시에 정상에 오르려 한 것입니다. 등산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이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에베레스트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길은 사실상 한 줄로 서서 가야 하는 좁은 길입니다. 특히 힐러리 스텝 등 대부분의 기술 구간은 한 번에 한 명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서두를 수 없고 고정 로프에 카라비너를 걸어 조심히 올라야 하며 앞에 200명이 있으면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경험 많은 가이드들은 수백 명이 동시에 정상에 오르면 큰 지연과 혼잡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7,000피트 이상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산소가 빠르게 소모됩니다. 사람들은 데스존에서 10시간만 있어야 하지만 12, 18시간씩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안전 한계를 넘고 산소가 부족해 결국 목숨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칼파나는 2008년에 이미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산을 잘 알고 있었죠. 그 이후 11년 동안 그녀는 모든 대륙의 최고봉을 정복해왔습니다. 그녀는 산소통 없이 여러 산을 올랐고 52세의 인도 최고의 여성 산악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성의 권한 신장과 지역 협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네팔 관광청은 이를 획기적으로 평가했고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같은 주의 또 다른 등반가인 안잘리 쿨카르니가 거의 동일한 조건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경로는 다르고 결정도 다르지만 같은 산, 같은 교통체증, 같은 보이지 않는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잡함에도 불구하고 짧아진 날씨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경험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들은 조용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5월 20일 밤 9시경 칼파나와 그녀의 팀원들은 마지막 정상 등정을 위해 캠프사를 출발했습니다. 산은 어둠에 사라지고 3,000피트 위 어딘가에 정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헤드램프를 켜고 고정 로프에 연결한 뒤 등반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꽤 간단합니다. 밤새 등반해서 해 뜰 무렵 정상에 도달하고 충분한 햇빛 아래에서 하산하는 것입니다. 정상 등반은 왕복 12시간 걸리며 이는 데스존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칼파나는 예상보다 느리게 하지만 극적으로 느린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뭔가 이상했고 한 걸음마다 더 오래 걸리며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겔부 셰르파와 펜바 치리 셰르파는 즉시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정상까지 10시간 만에 오를 수 있는 속도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은 계속 등반했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등반가들은 천천히 시작해서 자신의 리듬을 찾기도 하니까요.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몸이 적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칼파나가 속도를 조절하길 바라며 위로 올라갔지만 그녀는 실패했습니다. 실제로 새벽 2시 30분경 약 27,500피트 높이의 발코니라는 곳에서 칼파나는 멈춰서 바위에 기대었습니다. 칼파나는 쉬는 중에도 숨이 가쁩니다. 발코니는 4캠프 출발 후 4, 5시간이면 도착합니다. 그때 칼파나는 등반한 지 약 5시간 반이었습니다. 칸치와 리아무는 여전히 정상에 오르며 안전한 속도로 꾸준히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로프 위에서 겔부 셰르파는 점점 불안하게 칼파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칼파나가 숨을 헐떡이고 속도가 느려지며 산에 기대서기조차 힘들어 보인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겔부 셰르파는 이런 모습을 다른 등반가들에게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칼판에게 다가가 디디라고 부릅니다. 이는 존경의 의미로 쓰이는 힌디어의 언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해요. 당신 움직임이 좋지 않아요. 칼파나는 괜찮다며 단지 숨만 고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곧 나아질 거라고 합니다. 당신 속도가 너무 느려요. 겔부는 계속 말합니다. 이 속도라면 정상에 늦게 도착할 거예요. 우리는 내려가야 해요. 그러나 그녀는 손짓으로 그를 만류합니다. 겔부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다급하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몸이 멈추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면 캠프사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은 있어요. 하지만 칼파나는 이미 다시 움직입니다. 그녀는 로프를 잡으려 손을 뻗고 다음 1시간 동안 등반을 준비합니다. 칼파나가 발코니로 올라가자 겔부와 펜바치리는 그녀에게 내려가라고 여러 번 재촉합니다. 그들은 그녀의 속도를 지적하고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그들은 설명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면 정상에 올랐다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없다고요. 그리고 칼파나는 항상 거절합니다. 그녀의 입장이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52세이고 대부분의 엘리트 등반가들이 은퇴할 나이입니다. 당신은 이 산에서 자신이 어울린다는 것을 18년 동안 증명해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언론이 지켜보고 있고 당신의 나라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또 다른 등반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선언입니다. 지금 셰르파들이 포기하라고, 돌아가라고, 하산하라고, 실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팀원들은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안전하게 하산 중입니다. 지금 돌아서면 원정도 완성되지 않고 메시지도 약해집니다. 사진엔 3명이 아닌 2 여성만 보일 겁니다. 계획, 언론의 관심, 세 나라의 협력까지 있었지만 결국 실패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엔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고 필요한 것을 잘 압니다. 경험 없는 등반가가 아니며 머릿속에는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은 칼파나 다슈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걸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저 느린 하루일 뿐이고 당신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이건 오만이 아니라 18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모두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35세의 돈도 없이 시작한 작은 마을 출신 여성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들을 이뤄낸 끝에 쌓인 자신감입니다. 가오파나는 셰르파 경고를 무시하고 선택합니다. 가오파나는 고통스러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며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정상으로 향해 올라갑니다. 정상은 바로 저기, 이제 몇 시간만 더 가면 됩니다. 가오파나는 이 결정이 자신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걸 모릅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오전 9시에 칸치와 리아무는 정상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캠프사에서 12시간 등반 후 정해진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사진을 찍고 비진 네팔 2020 깃발을 올린 뒤 곧 하산을 시작합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면 곧 내려와야 하지만 칼파나는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칼파나는 정상에서 수백 피트 아래에서 속도도 절반밖에 못 내며 매 순간 힘겹게 한 걸음씩 오르고 있습니다. 정상 등반을 위해 12시간 분량으로 계산된 그녀의 산소통은 심각하게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오전 11시까지 그녀는 14시간 동안 등반을 계속했습니다. 다른 등반가들은 하산하면서 그녀를 지나치고 있지만 칼파나는 여전히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셰르파 겔보는 계속 그녀와 함께하며 빨리 가자고 재촉합니다. 그는 시간이 걱정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녀를 억지로 끌어내리거나 29,000피트에서 들어 올릴 수 없습니다. 오후 12시 55분경 2019년 5월 23일 칼파나 다시는 인생에서 2번째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녀는 캠프사에서 정상까지 거의 16시간 동안 등반했습니다. 이는 보통보다 6시간이나 더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해냈고 2 팔을 들어 승리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비진 네팔 2020 깃발, 이 개양되고 사진도 찍습니다. 잠시 칼파나 다시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을 것입니다. 모든 고생과 돌아가자는 모든 거절, 그리고 수많은 고통의 시간이 모두 같이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여기까지 와서 정상에 올랐고 새 여성 원정대를 완수하며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축하도 없고 셰르파 가이드들의 승리에 환호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조산소 사용 시 데스존 최대 생존 시간은 약 16-20시간이며 이는 지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생존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임계점입니다. 칼파나는 16시간 동안 26,000피트 이상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정상에 있지만 아직 하산 전입니다. 정상에서 사캠프까지 하산은 최소 4-5시간 걸립니다. 그녀가 올라올 때와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면 6시간이나 7시간 어쩌면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즉 그녀는 사망지대에 22-23시간 머문 뒤 안전지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는 대부분 등산가들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시간보다 3-7시간 더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산소에 대해 말하자면 그녀의 산소통은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녀는 16시간 동안 등반해 왔습니다. 그 산소통들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각 산소통은 정상적인 유량으로 약 4시간 분량의 산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4번째 산소통을 사용 중이고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칼파나는 이제 거의 생존이 불가능한 위치에 있지만 아직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후 1시쯤 칼파나가 정상에서 하산할 때 처음 몇 걸음의 이상함을 느낍니다. 그녀의 오른쪽 다리는 천천히 반응합니다. 마치 뇌에서 명령을 보내고 다리가 그것을 받는 데 지연이 있는 것처럼요. 그녀가 한 걸음 더 내딛지만 똑같은 현상이 반복됩니다. 정상에서 이미 힘들었던 그녀의 호흡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완전히 들이마시지 못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녀는 산소 마스크를 써도 마치 젖은 수건을 통해 숨 쉬는 듯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후 양쪽 다리의 근육통과는 다른 깊고 날카로운 통증이 시작됩니다. 겔브와 펜바치리는 그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즉시 그녀의 양옆으로 다가가 어깨 밑으로 팔을 넣습니다. 이제 그녀를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부축하고 있습니다. 디디, 한 걸음씩 천천히. 우리가 널 내려가게 해줄 거야. 그들은 약속대로 천천히 한 걸음씩 내려갑니다. 셰르파가 해발 29,000피트에서 그녀를 주로 지탱합니다. 건강할 때도 힘든데 지금은 누군가를 업고 있어 한 걸음 한 걸음이 전쟁입니다. 그들은 약 200, 300피트 내려갑니다. 칼파나의 다리는 점점 힘이 빠지고 셰르파들이 그녀를 일으켜 계속 이동합니다. 오후 2시입니다. 그들은 약 600피트 내려와 현재 해발 28,400피트에 있지만 여전히 데스존에 있고 캠프사까지 몇 시간 더 걸립니다. 칼파나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거칠게 숨을 헐떡이고 다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셰르파들이 그녀를 들고 끌며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지만 이 고도에선 1시간에 100피트 정도밖에 못 갑니다. 누군가를 들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겔브는 곡을 넘어 칼파나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이 없고 피부는 점점 회색으로 변합니다. 그는 이 장면을 본 적이 있고 그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압니다. 그들은 하산을 계속합니다. 오후 3시. 그들은 27,500피트 발코니에 도달해 14시간 전 머물렀던 같은 바위턱에서 멈춥니다. 등반 중 겔브는 칼판에게 돌아가자고 애원했습니다. 그들은 칼파나를 플랫폼에 눕힙니다. 그녀는 바위에 기대어 쓰러지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크게 들썩입니다. 셰르파 겔브가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산소 마스크를 확인합니다. 게이지는 빈 상태입니다. 산소통은 아마 정상과 이곳 중간쯤에서 다 썼을 겁니다. 그는 여기서 예비 산소통을 꺼냈는데 손이 추위가 아닌 다른 이유로 떨립니다. 그는 빈 산소통을 새 산소통으로 교체하고 유량을 조절하지만 변화와 가시 없습니다. 칼파나의 호흡은 점점 느려집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집니다. 펜바치리가 니디를 부르며 우리와 함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의 도착했지만 그들은 아직 멀고 캠프사는 그들보다 1500피트 아래에 있습니다. 칼파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녀의 숨은 불규칙해집니다. 한 번 숨을 들이쉬고 잠시 멈추고 또 한 번 숨을 들이쉬고 더 길게 멈춥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겔브가 그녀를 흔듭니다. 아무 반응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의미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다른 등반가들에게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27,500피트에서 숨이 멎으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녀는 떠난 것입니다. 전문 시설을 못 써서 사원 계단에서 혼자 훈련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몸이 돌아가라고 외쳐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는 이제 떠났고 두 셰르파는 이제 원치 않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해발 27,500피트에서는 구조나 헬리콥터 운항이 불가능합니다. 공기가 너무 희박해 양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스존에서 시신을 옮기는데 8-10시간의 극한 노동이 필요하며 이는 그들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와 남아 죽거나 그녀를 두고 떠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살아남기로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그들을 묻어야 하니까요. 겔브는 배낭에서 밧줄을 꺼내 그녀의 시신을 절벽에 단단히 묶어둡니다. 시신이 수습 작업 중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습 작업은 나중에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칼파나와 다시에게서 돌아서 캠프사로 하산하기 시작합니다. 2019년 5월 28일 셰르파 팀이 위험한 끝에 그녀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유해를 산할해 베이스 캠프로 옮겼고 이후 루클라를 거쳐 공식 절차를 위해 카트만두로 항공 이송했습니다. 2019년 6월 2일 칼파나의 시신이 부바네스와르의 비주 파트나의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디샤에서 그녀의 오빠 프라딥이 유해를 인수하러 카트만두에 가서 칼린가 스타디움 콤플렉스 집까지 함께 갔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수백 명이 마지막 경의를 표하기 위해 모인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안치되었습니다. 2017년 그녀가 오디샤 주립박물관에 기증한 등산 장비가 추모 전시되었습니다. 제가 칼파나의 마지막 순간, 그 발코니에서의 순간을 생각할 때면 그녀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지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을까요? 셰르파들이 옳았다는 것을 이해했을까요? 18시간 전 그녀는 어머니 사진과 약속을 떠올렸을까요? 부아시시 에베레스트 어머니, 저는 에베레스트에서 오고 있어요. 그녀는 에베레스트에서 왔고 약속을 지켰지만 원했던 방식으로 집에 오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잔인한 점일 것입니다.
칼파나가 특별한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오디샤 출신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2019년 올바른 이유로 에베레스트에 돌아왔습니다. 여성들에게 평화를 증진하라고 영감을 주고 늦게 시작하고 자원이 부족해도 성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상에 올라 성공하고 깃발을 들고 사진을 찍었지만 그 성공이 정상 등정의 의미를 잃게 됐습니다. 정상 열병은 강력합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며 성공하려는 의지는 압도적입니다. 해발 26,000피트 이상에서는 그 의지가 죽음이어도 뇌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는 약속, 결의, 오랜 꿈엔 관심 없고 오직 시간만 신경 씁니다. 그리고 칼파나 역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훈련했고 대부분의 등반가들이 겪는 것보다 더 많은 장애물을 극복했지만 그녀는 등반 18시간쯤에 결국 시간을 다 써버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용기 있게 살아가세요.